자, 저희가 사전 테스트 예제 이제 어셈블리를 진행하는데요. 제공된 폴더가 이제 크레오 언더버 어셈블리 언더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우클릭해서 작업 디렉토리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오 어셈블리 언더버 데이터를 작업 디렉토리 눌러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어셈블리 이름을 엔진 어셈블리로 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셈블리에 있는 세 가지 플랜은 숨겨두도록 하고요. 첫 번째 부품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눌러서 첫 번째 부품은 바디 프론트 바디 프론트 말고 바디 언더바 백 이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품 불러와서 첫 부품은 무조건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엔진 어셈블리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거예요. 엔진 블럭과 실린더, 안에 샤프트, 커넥팅 로드, 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부품 기본값으로 불러왔죠. 두 번째 부품 불러오겠습니다. 어셈블 눌러서 바디 프론트 불러옵니다. 대략적인 위치로 가져가신 다음에 먼저 축일치를 시켜줄 거예요. 자, 여기 안에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죠. 이 구멍과 구멍을 축일치로 맞춰주면 이면과 이면 이렇게 따로 맞춰줄 필요 없이 정확하게 센터와 센터는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해서 축일치를 시켜줍니다. 만약에 거리로 다른 구속이 잡히신 분들은 일치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 볼트와 이 볼트 구멍을 마찬가지로 방향으로 정의를 해주면 위치는 이제 회전에 대한 정의도 완성이 될 거예요. 우클릭 길게 해서 새 제약 조건 이 포인트와 여기 원통 안에 있는 포인트를 잡아줄 때 유의하실 점, 여기 챔퍼 이쪽 잡지 마시고 안쪽에 원통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잡으시면 안 돼요. 원통 잡아야 됩니다. 원통 선택해서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마지막에 이면과 이면을 일치시켜주면 완벽하게 조립이 되겠죠. 우클릭 길게 해서 새 제약 조건 누릅니다. 그래서 이면과 이면을 딱 일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샤프트를 조립할 건데, 안쪽에 이 샤프트가 정중앙에 위치를 하는데 지금 양쪽 덮개가 다 덮어서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숨겨두고 어셈블리를 진행할 거예요. 두 번째 바디 프론트를 불러온 것을 선택해서 숨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형태만 좀 숨겨놓은 상태예요. 선택해서 다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둔 상태에서 세 번째 부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품은 크랭크 언더바 샤프트 선택해서 열기로 가져옵니다. 얘를 이렇게 조립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센터에 위치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원통이 구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축일치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통 선택, 구멍 안쪽에 있는 서피스 선택해서 축일치를 맞춰줍니다. 자, 두 번째 얘를 정중앙에 위치시킬 거예요. 우측에서 봤을 때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시킬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 면과 서피스 이런 것들을 선택했는데 플랜을 켜보면 지금 샤프트의 중앙에 프론트 플랜이 존재하고 샤프트 백 앞면에 또 프론트 플랜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플랜이 지금 부품 안에 고정되어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우클릭 길게 일단 세 구속 누른 다음에 이 플랜과 이 플랜을 찍어 주셔도 이렇게 딱 일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샤프트가 고정하는 친구가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회전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정 허용을 꼭 풀어 주셔야지만 구동을 할 거예요. 가정 허용을 체크를 딱 풀어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세 번째 샤프트까지 조립을 했고요. 자, 네 번째 실린더를 불러올 건데 실린더를 불러오기 전에 바디 프론트를 잠깐 숨기기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셈블 눌러서 실린더 선택하고 열기로 실린더 가져옵니다. 이 실린더가 어떻게 조립이 되느냐, 지금 이 원통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조립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될 건데 아까 잠깐 메커니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앞면과 뒷면 이렇게 부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실린더를 조립할 때 이 구속 조건들을 줄 때 한 부품에다 몰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축일치를 찍어줄 때 이 실린더의 원통을 찍고 뒤쪽에 있는 첫 번째 바디 언더바 백 이 파트에다가 조립을 한다. 이 원통과 바디 첫 번째 부품을 선택을 하면 지금 첫 번째 축정렬이 이 부품과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새 제약 조건 눌러서 이제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를 얘랑 맞춰줄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 구멍과 이 구멍이. 연결 정의를 축정렬을 이 부품이랑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 방향도 얘랑 얘를 맞춰주는 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맞춰줘도 무관하긴 한데 부품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서 이 앞쪽 부품이 떨어져 나가고 다른 부품으로 대체됐다. 그러면 구속이 깨져요. 왜냐하면 이 부품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구속은 하나에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와 이 축 찍어서 회전하는 구속 제어해주고 이제 일치만 시켜주면 되겠죠. 마지막 우클릭 길게 새 제약 조건에서 이 면과 또 이 면을 선택해야겠죠. 일치시킬 때도 이 면을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얘랑 연결 정의가 되어 있죠. 얘랑 바닥면이랑 찍어서 일치로 바꿔줍니다. 일치가 아니고 거리로 나오신 분들은 일치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린더는 회전 안 하죠. 볼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안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부품으로 커넥팅 로드 불러올 건데요. 일단 이 실린더를 좀 숨겨두도록 할게요. 실린더 선택해서 숨기기. 모델 트리에서 실린더 선택해서 숨기도 되지만 그래픽 창에서 선택해서 숨기기 하셔도 됩니다. 다음 커넥팅 로드 가져와 볼게요. 어셈블 눌러서 커넥팅 로드 불러옵니다. 얘가 이렇게 조립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원통과 이 커넥팅 로드의 이쪽 원통이 먼저 축일치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축일치가. 그래서 먼저 찍어줍니다. 이 원통, 여기 원통. 축일치가 됐죠. 이제 이렇게만 움직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클릭 길게 해서 세 구속 들어가는데
중앙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랜, 이 샤프트의 플랜과 이 플랜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도 프론트 플랜, 얘도 프론트 플랜 겹쳐져 있죠. 그래서 크랭크 샤프트의 프론트, 얘가 작은 애네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일치로 바꿔줍니다. 얘도 회전하니까 구속은 가정 허용이 풀린 상태로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허용이 돼 있으신 분들은 가정 허용을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컴포넌트 끌기로 이렇게 돌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갈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고 그 다음 부품 어셈블 해볼게요. 그 다음 부품은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피스톤을 불러와서 이렇게 조립을 할 건데 안쪽에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이 원통과 이 원통 이렇게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축일치 당연히 축일치 먼저 해야겠죠. 원통과 커넥팅 로드에 원통 찍어서 축일치를 맞춰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이 피스톤이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센터에 위치한 다음에 얘가 돌면서 센터로 수직 운동만 할 거예요. 수직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속을 예를 들어서 새 구속을 이 면과 이 면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얘가 상하 운동만 자유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 원통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원통과 이 바디의 원통을 축일치를 또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축일치가 두 개 되죠. 이렇게.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렸을 때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컴포넌트 끌기, 샤프트 돌려주시면 이렇게 요걸로 숨길게요. 샤프트를 돌려주시면 샤프트가 돌면서 커넥팅 로드가 운동을 하죠. 근데 피스톤이 구속을 이쪽 축일치와 이쪽 원통 축일치와 이쪽 원통과 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가 이 원통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을 이 면과 면끼리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이 원통 안에서만 구동하게끔 하려면 이 원통과 이 원통을 찍어서 같은 축이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연결 정의를 해 주셔야지만 컴포넌트 끌기로 돌렸을 때 제대로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린더 말고 바디 보여준 상태에서 마지막 부품 조립하고 실습 한번 해볼 건데요. 어셈블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렇게 조립될 거예요.
조립될 건데 마찬가지로 먼저 축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 테이퍼져 있고 여기도 테이퍼져 있어요. 원통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살짝 있어요. 한 5mm 정도. 이쪽 원통과 이쪽 원통을 먼저 축일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세구속 여기와 여기를 테이퍼진 곳을 두 곳을 찍어준 다음에 탄젠트로 바꿔주시면 완전 구속이 되죠.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면 지금 이 휠 같은 경우 회전할 거예요. 근데 얘가 가정 허용을 시켜줘야 되냐, 얘를 풀어줘야 되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휠이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가정 허용을 체크하면은 고정된다 그랬죠. 얘가 고정돼요. 얘를 풀면 자유롭게 돈다고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가정 허용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정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고 확인 버튼 눌러서 구동시켜 볼게요. 컴포넌트 끌기로 휠을 돌리면 휠에 고정된 샤프트가 돌면서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휠이 가정 허용이 체크가 풀어져 있는 상태다. 이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컴포넌트 끌기 했을 때 헛도는 거예요. 얘만. 얘랑 샤프트랑 고정을 안 시켜준 거예요. 얘만 약간 헛도는 거예요. 올렸을 때. 헛돌죠?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완벽하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얘를 가정 허용을 체크를 해서 이 샤프트와의 정의를 붙여줘야지만 컴포넌트 끌기로 돌렸을 때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디부터 해서 프론트, 샤프트, 실린더 지금 전부 조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쭉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놓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 예제부터는 조금 잘 버벅이실 거예요.